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오늘도 강합니다. 어젯밤에 FOMC 회의가 있었지만 거기서 좀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도 강합니다. 그죠? 딱 봐도 시장에 특별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이제 뭐 약간의 오늘 등장한 차이점이 있다면은 FOMC 회의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그 대장들이 좀 먼저 좀 많이 올라왔던 게 있죠. 뭐 나스닥, 뭐 일본 증시, 뭐 등등 이런 대장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일단 아시아장 시작하고 나서 이 대장들이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좀 못 올랐던 친구들이 좀 그 자리를 메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순환매 돌고 있다. 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 돌면서 상승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장이니까 뭐 비록 저는 이제 하방 투자를 뭐 이야기하고 있을지 몰라도 저하고 상관없이 정석적인 거는 원래 상승장이니까 눌림시 매수가 맞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하방 투자는 지금은 아이디어는 절대 포기할 때가 아니고 아이디어는 강하게 갖고 갈 때입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하방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은 이제 때는 아니죠, 그죠? 실전 투자를 할 때는 아직 아니다. 물론 한국 증시처럼 이 하방 투자의 근거가 등장한 증시들은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씩 뭐 매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은 강하니까 아직까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방 투자를 진입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하죠. 아직은 전반적으로 강하니까요. 뭐 맨날 드리던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이쯤에서 좀 이런 이야기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 너무나 강하지 않냐. 막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갔다. 그죠? 막 심리도 굉장히 뜨겁고 상승률도 장난 아니고, 특히 뭐 그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거 오르는 거 보세요. 지금 그죠?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이제 저항도 없어요, 위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올지, 얼마나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이제는 뭐 상상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꺾인다고 해봐야 아래쪽으로 네가 얼마나 가겠냐, 먹을 게 얼마나 있다고 아래쪽으로 보냐, 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그 경계해야 될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뭐 물론 이 정석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나오면은 이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긴 맞는데요. 사실 이제 그 막상 이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게 이제 지수 투자가 많지 않습니까? 개별 종목 말고 우리 이제 지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막상 이제 뭐 몇몇 지수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요, 정말 강했을 때는 이 조정이 나오고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잘 많지 않습니다. 조정이 나올 듯 하면 뭐 보통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올라갈 것 같다가 안 올라가고 계속 일방적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대표적으로 이제 2020년 3월 달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2020년 3월 달에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었으니까 이건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이죠. 그죠?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막상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네, 쉬지도 않고 조금 빠지는 것도 없이 계속 올라갔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추세선이 아래쪽으로 기우는 흔적조차 없었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모두가 비관적인 생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대대상승 막 폭등을 해버리지 않냐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막상 또 시장이 뭐 빠질 때가 되니까 뭐 의미 있는 반등도 없이 계속 빠지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 사실 이제 뭐 물론 정석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정석적인 측면은 이렇게 강세장이면 눌림이 나왔다가 또 올라가고, 뭐 굉장히 강력한 하락 장면, 반등이 나오다 또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다 또 하락하고, 이게 사실 정석적이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점이긴 한데, 실전 투자에서는 특히, 그리고 지수 투자에서는 이런 반등 혹은 이런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이런 현상은 뭐잘 나타나지 않더라. 한번 아래쪽으로 뽕을 뽑았으면 계속 위로 올라가기만 하고, 한번 위쪽으로 뽕을 뽑았으면 계속 내려가기만 한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엄청난 강세를 보고 아유 저거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는 그것도 또 아닐 수 있다. 뭐 물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큰 기대를 가지라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야, 네 말대로 뭐 이제 하락을 하면은 이제 뭐 전저점까지 가고 대폭락을 하고, 또 사실 뭐 그런 기대를 하는 것도 사실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좀 일단 너무 다들 좀 이제 하방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시길래 조금 좀 자신감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아무튼 뭐 미래 시세에 대한 이야기는 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그냥 우린 매일매일 시세판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대응을 하는 거지.
뭐 여기서 시장이 꺾이면은 어디까지 가고 뭐 그 자리에서 뭐 우리가 이런 미리 예측을 하거나 계획을 세워갖고 이거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실 뭐 지금 뭐 시장이 꺾이면 어떻게 되고 여기서 꺾이면 뭐 어디까지 갈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아니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또 그리고 뭐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시장이 어디까지 오르고 그런 걸 예상하고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 특히 뭐 평상시면 몰라요. 지금 워낙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가고 이 예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뭐 예상이고 본인의 그런 기술적인 그런 뭐 시장의 목표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아예 예상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르면 난 하방을 진입하고 어디까지 뭐 떨어지고 그런 생각은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고요. 한번 좀 더 강조를 좀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일 하나 있었죠. 그죠? 이야기할 만한 게 있었죠. 중국에서 경기 둔화 우려에 10개월 만에 MLF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영래포 금리인가 뭐 하나 인하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금리 인하했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정책 금리는 인하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시장에 특별한 뭐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지금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FOMC고 뭐 물가지표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우리가 알아놔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중국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그만큼 왜 경기 둔화가 우려가 돼서 한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한다. 중국은 경기가 금리 인하를 할 만큼 안 좋구나. 라는 걸 알아놓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 중국이 좋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중국 중앙은행도 인정한 뭐 불경기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라는 건요. 공식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인정하에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알아놓자. 아직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에는 유로존 통화정책회의와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는데 참고로 유로존은 금리 인상 예정입니다. 유로존의 인플레는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인상 예정이고요. 오늘 사실 뭐 유로존의 이런 금리 결정이 미국 증시에 막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역시나 오늘 밤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선물옵션 동시만기,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뒀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뭐 눈에 뵈는 게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추세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제 갈 길을 갈 것 같긴 하고요. 이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 제 생각에 이제 채권 시장하고 이제 달러 환율 시장이 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는 솔직히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금리와 달러가 워낙 오랜 박스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저도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뭐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은 그럴 수 있겠죠. 유로존은 25bp 인상을 하고 어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로존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약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논리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시다시피 증시에는 선반영, 뭐 금융시장엔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22 통화정책회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가 좀 많이 빠졌던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런 유로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방향을 틀어버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그죠? 뭐 일단 전반적으로 그냥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고 딱히 뭐라 할 말은 없고 오늘 고용지표를 좀 한번 좀 잘 보자고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지표인데 뭐 평상시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거긴 한데 이 지난주에 발표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이 고용지표가 좀 증가율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크게 좀 치솟았기 때문에 이거 그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호프 사이클 있죠. 하우징, ISM 오더 그거 하고 또 그리고 P가 이익이죠. 기업의 이익 또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으로 안 좋아지는 게 인플로이먼트다. 그래서 호프 사이클인데 이 인플로이먼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지 우리 오늘 밤에 좀 확인을 하자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아직은 안 나와 있나? 시장의 예상치는 25만이네요. 지난번 예상치는 26만이었고 시장의 예상치는 25만이다.
사실 지난번 한 번이 좀 의외로 좀 높게 나온 거라 사실 시장은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은 튼튼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까지 뭐 고용시장 튼튼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제 연준에서도 고용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거야, 실업률이 낮아질 거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이게 보편적인 시장 사람들의 생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니셜 잠미스 클레임이 한 번 크게 치솟았던 거는 그냥 이제 우연일 거야, 한 번에 불과하겠지,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대부분 지난번보단 개선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세상 모든 일이 우리의 예상대로만 진행된다면은 역사는 정말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뭐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한번 보십시오, 그죠?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와 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세상 일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다. 하여튼 지난번에 고용지표가 치솟았었는데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좀 못했던 이야기들, 좀 깜빡하고 넘어갔던 이야기들 좀 한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연준이 앞으로 뭐 두 번 가까이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위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저는 하방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저런 아이디어 때문에 이 하방 투자가 이제 성공적으로 되려면 제 생각엔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하고 이런 거는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금리 더 올리면은 하방 투자는 또 타이밍을 또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그게 심각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장단기 금리차 빨리 금리 인하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이 정상화가 되어야 결과적으로 하방 투자도 저는 이제 큰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제 생각에 버틸 만큼 버텼고, 그 생각해 보세요. 은행들도 무너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호프 사이클 이래갖고 고용 시장도 조금씩 좀 축축 처지고 있는 듯한 모습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더 이상 뭐 금리 인상을 할 만큼 버티면은 그건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없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렇기 때문에라도 어쨌든 이제는 뭐 연준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막연한 생각 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뭐 일부 채권 투자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냥 이런 건 가볍게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또 그리고 이제 어제 FOMC 어제 FOMC 회의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 좀 더 하자면은, 한국은행은 조금 좀 처지가 난처해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은행이 왜 난처해졌냐면 이미 금리 동결을 좀 선제적으로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금리 못 올릴 거야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식으로 자기네들 혼자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통화 정책을 지금 한국은 그렇게 갖고 가고 있는데, 어젯밤에 아니거든,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 두 번 더 할 수 있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또 다소 좀 난처함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젯밤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난처한 한국은행 상황 때문에 오늘 환율이 저렇게 반등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의 뭐 달러 매수, 뭐 달러 투자 아이디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은요. 한국은 좀 난감해졌죠, 그죠? 한국은요, 확실히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 한국도 진퇴양난이죠, 오래전부터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이 그만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올린다라고 이번엔 동결을 했지만 다음번에 인상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한국은행 좀 이제 처지가 좀 난처해지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전에 조금 전에 유럽이 개장을 했는데, 유럽도 어제까지 해서 FOMC 회의를 앞두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늘 보시다시피 유럽은 하락 출발, 약간 약세 출발하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순환매 돌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강하게 FOMC 회의 전에 오르던 친구들은 이렇게 조금씩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하나씩 좀 확인을 좀 하자면은, 오늘 금리 인하했던 그 중국 위안화인데요. FOMC 회의 직전까지 뭐 계속 위안화가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금리 인하 소식에도 오히려 일단 위안화는 일단 상승을 일시정지했다. 물론 이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조정에 불과한데,
일단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뭐 일종의 순환매 그런 거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FOMC 회의를 앞두고 먼저 오르던 위안화가 FOMC 회의 끝나고 나니까 상승이 일시정지한다. 뭐 가능한 일이죠, 그죠? 가능한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 혹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위안화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상승 목표치는 근데 아직 한참 더 많이 열려 있긴 합니다. 위쪽에 저항이 없긴 해요. 일단 오늘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동안 약했던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은 뭐 보시다시피 박스권을 이제 돌파 한창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업이 됐고 뭐 물론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인데요. 단기 상승 일단 뭐 진행 중입니다. 어디까지 올라오려는 모르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저항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정도 있습니다. 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예. 중국 증시의 반등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그 FOMC 회의 전날까지 많이 올라서 오늘은 좀 쉬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합이죠.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일본 증시 역시 대장답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저항이 없는 증시답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돼요. 위쪽에 저항이 별로 없다고요. 신고가를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저항들이 여기가 저항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저항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저항이 있을 때까지 움직임하고 저항을 돌파한 짝한 뒤에 매물대가 없어진 뒤에 움직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장다운 모습이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애플에서도 나타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보긴 해야 됩니다. 애플 혹은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또 이런 모습 나타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신고가의 위력이죠. 물론 이제 좀 아주 큰 단위로 보면은 머리 위에 저항이 있기는 있는데 일본 증시는 이거는 워낙 오래된 저항이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 중요한 저항까지 도달은 하지는 않아서 조금 더 거의 이런 자리는 이제 저항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참 유럽 증시, 독일 증시만 좀 잠깐 보자면은 독일 증시는 지금 이제 정고점을 놓고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고점, 참고로 이 자리가 역사적 고점입니다. 역사적 고점에 지금 4차례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여기서 이게 언제야? 네, 몇 년 전에 여기 21년 11월, 22년 1월에 도전했던 그 자리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4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은 그 저항에 걸려가지고 일단 하락 출발을 했다. FOMC 회의 전에 올랐기 때문에 회의 이후에 주춤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역사적 저항을 이제 돌파 한창 하려고 막 그렇게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이 정도까지 점검을 하면 됐고 그래서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밤 뭐 국채 발행도 있네요. 그죠? 네, 오늘 밤도 국채 일행 국채 입찰 뭐 이벤트 예정돼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유동성 흡수는 지속이 되고 있다. 물론 뭐 RRP에서 좀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은 조금 좀 줄어들고 있긴 하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번 주는 이제 오늘까지 국채 입찰하면은 끝나네요. 그죠? 뭐 요거는 제가 그 3천억 달러 이번 주에 한 3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미 다 계산된 거고 이제 다음 주 일정이 보이네요. 그죠? 다음 주 일정이 이제 20일 날 6월 20일 날 또 다시 단기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이 재무부는 채권 발행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계속 파월 의장님과 옐런의 그 심기를 좀 거스르고 있긴 하죠. 예. 저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점이죠.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다 점검했고요. 한국 증시는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양대 지수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등장했고 뭐 코스닥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람의 관점에 따라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만은 코스피는 분명히 약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거기에 맞게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선물 345가 아직 붕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이제 잔잔한 매도세들이 누적되고 있고 하방 에너지가 이제 누적되고 있는 거지. 분명히 이런 모습은 이런 식으로 상승 에너지가 누적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벌써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하락 에너지 누적입니다. 중요한 지지선만 붕괴시키면 이제 강력한 매도세가 땅 하고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터져 나오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나 아니면 어떤 뭐 하방 포지션 매집 정도는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장대음봉의 의미가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 거긴 한데, 상승 중 눌림이라기는 역사적 고점이란다. 저기 전고점 자리를 넘지 못한 거고 하락폭이 좀 제법 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슈를 동반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좀 그죠? 이 조정이라고만 보기는 좀 애매한 점이 있어서, 하여튼 만약에 이 6월 14일 날 이 급락이, 어제의 급락이 이게 상승 중 조정일 거면은 빨리 올라야 된다고요. 빨리 극복하면 이게 조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오늘 하루는 이렇게 뭐 긴 도치형 봉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도치형 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만큼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고, 아직 이 봉을 보고는, 오늘의 이 마감을 보고는 이거는 뭐라 아직까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아직까지 이 6월 14일 날 나왔더니 장대음봉 빨리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극복한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도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거를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상승 중 눌림이라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좀 약하게, 반등시 매도 전략 아래쪽으로 아직은 더 강하다라고 보는 게 조금은 아직까지는 더 맞습니다. 빨리빨리 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시간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정도 줄 수 있어요. 이 원달러 환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지난번에 6월 13일 날 급락하고 나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일단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 인정하긴 하는데 이게 언더슈팅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음봉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빨리 이 음봉을 회복하면 언더슈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제가 시간을 줬죠. 아마 2거래일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2거래일 지나고 나서 지금 얘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이니까, 얘는 일단 지난번에 하락이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 이와 똑같은 관점으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대음봉 나왔어요. 이게 상승 중 눌림일 거면 빨리 회복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하루는 그냥 뭐 조용히 차분하게 시간을 보냈고, 이제 시간은 내일 하루 혹은 뭐 금요일까지, 일단 이번 주 내일까지밖에 없네요. 일단 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하면 됩니다. 빨리 회복하면 조정으로서 인정받고 하방 이야기 못하게 됩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하락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하락 중 반등인지 아니면 이게 눌림시 매수로 봐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요. 일단 코스닥도요.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보시면 풋옵션들도 5거래일째 보시면 중요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이평선들 웬만큼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나마 한번 코스피는 급락을 쏟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상승세가 강했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이제 풋옵션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내려오고 있죠. 이거 21선입니다. 이렇게 한 5거래일 정도 모았으면은 저의 경험상은 그렇더라고요. 보통 21선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옵니다.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21선 부근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만들면서 여기서 좀 시간 보내다가 이제 아예 이제 풋옵션이 추세가 전환되면서 아예 선물도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이제 그런 건 이제 좀 시간이 가면서 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하락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풋옵션의 모습이나 선물의 모습이나 아직까지는 하락 전환 가능하긴 가능한데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그런, 왜냐하면 기존의 상승세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인 거고, 여기에 이제 어떤 이슈가 가미되느냐, 어떤 이슈로 빠지느냐, 아니면은 시장의 수급이 어떠냐, 이런저런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 실질적인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게 뭐죠? 이런 걸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다만 이제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위쪽에 그 선물이, 코스피는 저항을 많이 누적했으니 한번 쏟아질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끝. 그 이상의 이야기는 일단 하지는 말자고요. 그죠? 다만 이제 워낙 상승세가 강했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분명히 있다. 그게 풋옵션으로 보면 21선 내려오는 거고, 이런 선들 때문에 당장 엄청나게 추세적으로 강한 하락이 바로 시작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해석은 무리.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변동성 지수들은 좀 비리비리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죠? 예, 콜옵션이 살이 쪄 있으니까, 예, 포동포동 살쪘던 콜이 죽는 거니까 변동성 지수 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말씀 드렸고, 환율은 조금 전에 뭐 말씀을 드렸죠. 일단 사실 뭐 제가 원하던 그렇게 100%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그 달러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긴 거예요. 여기 음봉들 쭈루시 생겼고, 이 6월 13일 날 급락을 거의 극복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급락했던 거의 의미는 다소 좀 약해졌습니다. 이제 좀 말랑말랑해졌어요. 저 음봉이 정말 강력한 음봉이었다면 지난 2거래일 동안 버텨줌으로 인해서 한국은행 난처하다 뭐 그런 이야기 드렸죠. 그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단 이 자리는 좀 약간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강력한 매도세를 의미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여기서 이제 힘싸움이 진행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양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 진입해보고 싶으신, 달러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볼 수도 있다. 다만 언제든 도망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달러가 잘 풀릴 거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지지선들 훼손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빨리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 하락을 멈춰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달러를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여기서 환율이 더 원화 강세로 이어져서 이게 더 하락을 하면은 더 이상 그럼 이제 달러는 들고 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일단 어떤 발받침대는 하나 마련을 한 거고 어떤 기반은 하나 마련한 거고 여기서 빨리 올라오던가 아니면 빨리 어쨌든 이 자리를 회복을 이 자리는 더 이상 이제 붕괴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13일 날의 원달러 환율 급락은 뭐 언더슈팅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뭐 언더슈팅이다 아직 선언은 못 하고요. 저 음봉이 완전히 다 장악됐어야지 언더슈팅이었구나. 너 그럼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하는 단계라고요,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약세 계속되고 있고 하이닉스도 조금은 약하지만 아직 이건 강합니다. 그죠? 하이닉스는 아직 하방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끝까지 들고 가세요. 아직까지 꺾인다는 신호 없으니까 주식 들고 계신 분들 끝까지 한번 수익을 누려보시기를 뭐 바라고 있고요. 에코프로 친구들은 코스닥이 애매한 것처럼 얘네도 애매합니다. 장대 음봉 아직 회복한 게 아니죠. 회복한 게 아니라서 아직까진 그래도 조금 더 하방이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모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한 뭐 2, 3거래일 정도 지켜보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지켜보고 이야기하자. 뭐 그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뭐 미국 증시는 강할 겁니다. 오늘도 상승이 자연스럽고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오늘 뭐 조금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봐야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계속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 강하다.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고 언제든 오버슈팅 뿜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되겠고요. 뭐 금리와 달러는 뭐 워낙 답답한 구간 안에 있어 뭐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국제유가 좀 한 번씩 좀 잘 보자고요. 국제유가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자고요. 뭐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중요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죠? 67달러가 어떤 이 중요한 자리 하단부인데 이 자리를 네 번째 테스트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별로 지지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장대 양봉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국제유가는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언제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지표가 예를 들어 좀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핑계로 해서 국제유가가 무너지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은 좀 그렇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응, 그죠? 대응.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측의 한계는 분명한 거고 엔간하면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보다가 대응만 잘해도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